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현재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ABO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품 강의나 좋은 건강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뒤에는 솔직히 이제 건강으로 이제는 뭔가 부가 되고 수입이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강의들을 저희가 이제 기초사업 설명, 아메이를 통해서 어떻게 또 이 건강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강의를 듣는 시간인데, 항상 이 자리는 다이아몬드 이상 이제 성공자 리더님들께서 강의를 다 해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저희 스폰서님께서 귀한 자리를 주셨고, 저에게도 첫 여러분들, 그러니까 팀에서는 했지만 많은 분들과는 첫 OM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제가 지금 아메이 사업을 저는 아직 성공자의 길을 가고 있는 단계인데, 또 이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과 또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안 넘어가네요. 네. 잠시만요. 얘가 네. 꺼놓으셨구나. 잠시만요. 요거 PPT가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키가 크죠? 왜 클까요? 저는 전직 무용수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출산하기 딱 한 달 전까지 무용 생활을 했었고, 또 이렇게 임신할 때는 이제 직접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많은 또 입시생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용학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용교육대학원까지 들어가서 석사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무용단의 무용단원을 속해 있으면서 그 중간에 입시무용 강사도 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명 작품을 안무하거나 연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다페라는 국제 현대 무용제가 있어요. 대학로에 가면 우리가 아르코 예술극장, 굉장히 예전에는 그 전에 이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렇게나 내가 공연을 하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그 단이 아니에요. 우리 국립극장처럼.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여러 외국에서 무용수들이 와서 초청을 받고, 그다음에 캐스팅이 돼서 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는 모다페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현재 무용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든지 삶에서는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저의 삶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15살에 무용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예체능을 지금 혹시 아이들 중에서 예체능을 지금 조금 이렇게 내 아이가 미술이나 아니면 무용이나 음악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조금 경제적이나 그런 스케줄로 인해서 힘듦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막내 둘째 딸로서 부모님, 어머님의 큰 도움으로 밑바탕으로 정말 편하게 무용생활을 하다가 2003년에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2010년에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12년에 남편이 개인 카페 창업을 하면서 10년에 출산을 하고, 현재 저는 21년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자녀를 보니까 제가 출산을 하고 지금 현재 9살 딸아이를 한 명 두고 있어요. 근데 11년 후에 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나는 몇 살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53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53살 때 이 아이가 아직 결혼도 안 할 텐데, 결혼 비용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 삶의 그래프를 하면서 약간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을 보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이기 전에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무언가 힘듦이라는 게 늘 온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요, 저 같은 경우도 출산 전에는요, 어떠한 경제적으로 힘듦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삶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경제적인 게 하나만 어렵지 않아도 얼마나 삶이 조금 여유로운지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적인 자유도 있었고, 나만의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넘게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선교 활동을 가고 하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산을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또 저희 남편의 이제 어머니도 그 시기 때 이제 이렇게 여의게 됐는데, 그러면서 양가 그 어머니께서 아이를 케어를 해주실 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홀로 아이를 케어하면서, 우리가 독방 육아라고 하죠. 그러면서 주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 먼저 챙기지 내 건강 안 챙기잖아요. 그러면서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늘 무언가 보여지는 무용수의 삶을 살았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삶을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그래 3살 이후에는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야지 어느 누구 여성분들 다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때쯤 제가 아이 어린이집 가기 전에 분명히 사람들을 물어봐요. 제가 출산 전까지 계속 많은 활동들을 너무나 했기 때문에 뭐 할 거야? 다시 무용 가르치면 되잖아. 그리고 집에 있지 마. 집에 있어서 뭐 할 거야?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께서는 집에 있는 여성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무언가 너가 해야 되고 운동을 하든지 가르치든지 뭘 해야 된다고 늘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때 시점에 나 뭐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저도 무용이라는 꿈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무언가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그 꿈을 다시 무언가 시작을 하는 데는 돈이라는 게 들이고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나만의 일 때문에 여유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제가 다시 무용을 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게 결국에 생기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무용을 하게 되면은 중고등학교 때 작품 하나를 하는데 지금보다 지금 10년 더 넘게 전이니까 하나의 작품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 보통 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가고요. 무용 그 옷 입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1년에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이 아이에 그냥 들어간다고 보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3년 동안 쉬고 무언가 다시 일을 했을 때는 몸이라는 거는 한 달 쉬었을 때 거의 1년을 쉬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이걸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재정이라든지 쉼표기가 너무 길었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부분들 저는 아이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속 생각을 했어야 됐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이 됐고요.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몸을 그전에는 제가 스스로 케어할 수 있었지만 건강적인 부분을 케어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이 됐고 그러면서 저의 안에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요 아까 전에 제 남편의 개인 카페 창업을 했잖아요. 생각이 났어요. 요번에 이렇게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 카페 하기 전에 저희가 이병헌 인사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다시 한번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실제로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서 6층짜리 건물에 베이비 카페가 그냥 일반 카페가 할 수 있는 한 60평 정도의 카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밭에는 이렇게 일반인들 오는 카페고 안에는 아이들 36개월 미만 아이들이 와서 엄마들 밥 먹고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카페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개인 카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2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모든 계절을 거쳐가면서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 수입이 계속 나는 것들을 보고 저희가 결국에는 보통 이제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건물에서 2년 후에 이걸 갈 수 없겠다라는 걸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카페를 했을 때 저희 두 부부에서 간절한 약간 소망은 제가 그때 카페를 하기 전에는 딱 할 때는 임신을 안 했었고 할 때쯤 임신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카페에서 내 아이가 이렇게 뛰놀았으면 좋겠다는 소망 있잖아요. 하지만 뛰놀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요, 보통 저희가 이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개업할 때 개업 예배도 드렸고요. 폐업할 때 폐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분명히 이거를 통해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인천에 저 안쪽에 가가지고 1층에 있는 이번에는 카페를 찾았어요. 10평 남짓한 1층의 카페를 찾았고요. 기존에 있는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저희 엔드 사장님께서 했고 페인트 지리며 모든 다 하나하나를 본인이 직접 찾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무언가 다른 거를 시작하기에는요 벌써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는 그렇게 즐거움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거리가 멀었지만 버스 타고 아기띠 메고 이 카페에 가서 쉬는 게 약간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때 기억나요. 최인혜 사장님께서 스포너님이신데 어쩌다 이렇게 인천 오시면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고 언니 저 여기 왔어요 했던 부분들이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 나의 미래라는 부분 생각이 되죠. 왜냐면 남편도 카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었고 그런 부분들. 근데 저희가 이 카페도 두 번째 카페도요.
2년 이상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간중간 알아보고 있었고 그 일이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카페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남죠. 왜냐면 저도 아이가 3살일 때 어린이집을 가고 남편도 이제 카페를 정리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던 카페 시간에서 이제 자유로운 개인 사업을 하면서 시간과 무언가 남았을 때 저희는 이때 너무나 간절하게 느꼈던 것 하나가 하나의 직업 갖고는 안 된다는 걸 그때 뼈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꿈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 사이에 저희에게는 분명히 최인혜 사장님, 스폰서님께서 아메이 플랜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고 아메이 플랜이 시간적으로나 돈이 투자되지 않는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 안에서 꿈이 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물어봤을 때 꿈이 무엇일까? 근데 꿈은 결국에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메이를 하지 않고 만약에 무용수의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연 같은 거 거의 안 보시죠. 극장 안 가시죠. 그러면요 거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단지 내가 영화 뭐 10,000원짜리 영화 한 편이라고 보지만 영화를 투자하는 데 비용, 그 다음에 공연이 20분 공연이라 하지만 20분 공연이 3-4달 동안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다. 거기에 돈이라는 투자가 되는데 예술에서 긴급지원금이 있지만 못 받는 예술인들이요 거의 많고요. 올해 수입 체감도가 매우 감소하는 게 벌써 반 이상이 되고 서울 예술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했을 때 보통 낮은 소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업 예술인들 보면요. 보통 여러분들 한 달에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생활비가 가장 지금 높은 데가요. 51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가장 많이 예술인들이 받는데요. 자, 100만 원 갖고 한 달 생활하실 수 지금 있으실까요? 없어요. 저도 이거를 다시 무용이라는 걸 다시 못했던 거는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나의 가정이 어려웠을 때는 누군가를 저를 지원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솔직히 저희가 부모님께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투잡, 자영업부터 직장인까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투잡은 그냥 기본이 됐고 투잡, 쓰리잡, 호잡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쯤에 이제 그 아메이 미팅에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건강 미팅을 들었다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참 무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늘 그냥 무용만 했던 거예요. 예술인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아요. 네, 무용을 많이 해요. 네네. 그렇다고 너무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닌데, 근데 그때 저는요, 솔직히 4차 산업혁명을 그냥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5년 전에 그냥 이런 단어 자체, 왜냐면 경제에 관심 없고, 뭐 누군가의 삶 관심 없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온대요. 그리고 지금 당연히 그 전부터 왔고, 근데 그렇게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는 거죠. 그냥 제가 누군가에게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생활권들이 바뀌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내 직업의 일자리는 감소하는데 벌써 예술인들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술인들이 택배나 어떤 것들 가장 지금 바로 돈을 들어올 수 있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자동화 실직 위기에 몰리는 근로자의 비중이 벌써 OECD 평균적으로 해서 한국이 벌써 반 이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가 되지만 그만큼 무언가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는 늘 알아야 되고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취업자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학생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 거고 대학생 자녀뿐만 아니라 지금 40대 이상들도 제 나이도에도 취업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요 무언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일자리 변화 중에 낮은 이유가요 관련 정보나 콘텐츠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디서 얻지?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이 OM의 미팅장에 나오면서 그냥 모르지만 그냥 계속 들었어요.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참여하고 들었는데 그 이해될 때까지 참여하고 들었던 게 제 안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 축적이 되고 있고 누군가에게 이게 필요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꿔지고 있어라는 게 그냥 이제는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변에 나에게 이런 정보랑 콘텐츠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면은 핸드폰 지금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없으면 안 되죠. 핸드폰 두고 나갔으면 다시 들어가서 갖고 나오시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해서 디지털 노마드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결국에요. 이 핸드폰 하나로 내가 가는 곳이 곧 일터.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우리 너무나 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직장인들이 10명 중에 3명은 엔잡러를 구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그 10명 중에 7명이 더 많은 수입에서 엔잡러를 원하는데 다 의향이 70%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첫 번째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할 때 내가 무언가 하겠죠. 하지만 그 수입을 필요도 하겠지만 지금 나의 일자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저 역시도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닌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지 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꿈이라는 거, 나의 작은 활력소들을 새롭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나의 꿈을 못 찬다면은 무언가 내가 그걸 찾을 수 있는 수단을 우리는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엔잡러라는 건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뜻하는 잡과 이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뜻이고요. 이 사람들의 요즘의 특징은 자신의 재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취미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이것들을 공유하고 파는 거를 엔잡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엔잡러가 있는 반면에 쉐어 이코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유 경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직업을 갖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쉐어한다는 거죠. 우리 쉐어 되게 많이 예전에 들어봤잖아요. 내가 좋은 것들 있으면은 함께 지식과 재능을 나누고요. 또 안 쓰는 물건들이 있으면 저도 오늘 제가 저딸 서연이가 다 작은 옷을 누구에게 쉐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거.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누구는 수입을 줄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더 좋은 옷을 받고 이렇게 서로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소유하는 거, 공유하는 거 이걸 떠나서 정기구독 경제가 이제는 뜨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소유가 아닌 공유를 누린 소비생활, 즉 구독 경제가 이제 돈이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구독해서 보는 거 그거는 그냥 소유로만 해서 끝나는 거죠. 하지만 그 소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유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내가 그걸로 인해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나 블로그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요. 이렇게 소유 경제였어요. 내가 무언가 원하면 그냥 사고 끝났죠. 저도 그렇게 끝냈어요. 하지만 저는 아메이 통해서 배웠던 게요. 내가 좋은 거를 샀어요. 근데 그걸 이제 누군가와 공유하고요. 또 그것을 알아서 구독하면서 서로 쓸 수 있는 구독 경제들이 이제는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경제와 공유경제를 비교해 보면은 현재 이렇게 전통경제에서 공유경제를 가는 게 아예 이제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무언가를 그냥 소유하고 공유하기만 하나 이제는 나눠줘야 하는 누군가에게 나눠줘야지 삶을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침 시간에 여성 리더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나의 삶도 있지만 저희 자녀들의 삶도 있죠. 부모가 어떠한 삶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대로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걸 저는 이 미팅장에서 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지금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미래에 필요하는 직업의 지식과 직업에 허비한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학습과 재학습을 우리는 늘 해야지 우리가 자신의 자기 개발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지금 내가 무언가 학습과 재학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들을 우리가 무언가 수입을 지금 원하고 엔잡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우리를 봐야 되는 건요. 수입의 형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계속 막 블로그만 올려. 근데 이거를 그냥 노동으로만 끝나느냐 아니면 얘를 블로그로 올리면서 누가 구독 경제를 하면서 시스템 수입, 알아서 들어오는 수동 수입이 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정확하게 나눠야 돼요. 돈 버는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인들 지금 봉급 생활도 있고 자영업자 전문직 여기는 결국에 능동 수입에 속한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사업가, 투자가, 자산가가 되고 싶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부자빠, 가난아빠 이런 책에서 벌써 베스트셀러고 알아서 지금 어떠한
그 수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번에 읽는 책이 됐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직장인과 봉급 생활자가 우리 한국의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가는 5%만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벌어드는 수입은 이분들이 능동실 버신 분들이 5%밖에 못 갖고 사업가, 투자가, 자산가는 95%의 수입을 벌써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수입이 계속 성장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능동 수입, 이렇게 노동을 해서 수입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도 남편이 에리드라는 개인 사업을 하지만 그 남는 시간에 인세 수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언젠가 나는 이 일이 언제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갑자기 능동 수입에서 인세 수입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능동 수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세 수입을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엔잡러와 구독경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노동의 수입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시간을 알차게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서 얼마나 알차게 살아가면서 이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서 보면요. 어떻게 하면 인세 수입을 벌 수 있냐? 그럼 거기 딱 나와 있어요. 왜냐면 부의 가장 유명하신 분이니까. 첫 번째로 내가 회사를 차린대요. 저희가 개인 카페 창업 차려봤잖아요. 안 돼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노하우 도와주는 사람 없고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른 옆에 저희가 그 시평납치 했을 때 그 근처에 이데아가 생기게 되니까 손님들이 벌써 안 오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를 해야 된대요. 자, 이데아나 맥도날드나 보통 저희 인천에 부평역이라는 큰 이제 맥도날드가 있어요. 정말로 사람 많이 오는데 그렇게 맥도날드 차리면 한 10억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돈도 없고 그렇게 대출해서 갚아나갈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을 참여하라고 이 책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다른 직업을 어떤 걸 알아봐야 됐을까 그때 아메이 플랜을 다시 듣고 그래 무자본의 무경험에 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은 들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거절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다 모든 남편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희 부모도요, 저희 아버지도요, 이렇게 가시면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무용으로 인한 걸 준비를 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렇게 가서 우리가 월급 모아서 부자 된 사람 없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도 지금 미술을 좋아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걸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겁나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의 꿈이 겁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월급 모아서 부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원래 본잡을 갖고 있으면서 인세 수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래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많죠. 하지만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요. 아메이 많이 들어보셨죠? 플랫폼 비즈니스래. 그럼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뭘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광고 없고요. 따로 우리가 나아가서 뭐 이렇게 사는 데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거 핸드폰 하나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서. 자, 결국에는 생산자 유통업체가 광고와 유통을 쫙 빼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 통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연결해 주는 거를 플랫폼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카카오톡. 자, 모빌리티 대표적으로 플랫폼이죠. 예전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물하기나 아니면은 버스, 기차, 그 다음에 우리 뭐 택시 다 모든 거 애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 다 애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앞으로도 더 많은 플랫폼들이 생겨날 거고 더 애용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무언가 사용한다는 거는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하게 되고 우리가 무언가 그걸 통해서 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하게 되는 거를요.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면 돼요. 공유하고 연결되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카카오톡 누군가에게 소개했어요? 수입 받으셨나요? 누군가에게 우버를 얘기했어요? 수입 받으셨나요? 못 받았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공유해, 그래, 연결해,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공유 연결이 아니라 내가 수입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플랫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플랫폼과 아메의 차이는요. 다른 플랫폼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온전히 노동소득 돼요.
누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커피 한 잔 선물했지만 나에게 이득은 없어요. 우리 알 있죠. 하지만 알 모아도 별로 그거 저는 쓸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요, 내가 쓴 화장품을요, 누군가에게 연결했어요. 자, 손가락 움직이니까 노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 샀을 때 저에게는 권리소득이라는 게 들어와요. 자, 다른 개념인 거죠. 똑같이 내가 노동해서 끝났냐, 똑같은 플랫폼인데 내가 권리소득을 받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는요, 사람을 많이 모으면 우선 부가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사업이 됩니다. 자, 아메이는요, 2014년에 벌써 글로벌 아메이 총 매출 12조로 전 세계 가장 큰 가정용품 회사입니다. 너무나 핸드폰으로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가정용품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쓰는 제품들이니까요. 하지만 영업사원 없어요. 여러분들 출퇴근 안 찍으세요. 그런 거 없고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필품 쓰는 것들을요,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써보고 광고 유통 안 하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공유하고요. 그 공유한 만큼 소득을 얻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요. 전 세계 어디 가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일본이나 이렇게 갔을 때 그 실제적으로 아메이 가서 그 아메이에서 마켓을 사오는 부분들도 했어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아메이 제품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아메이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네트워크 회사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회사, 자,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야, 여기도 뭐 노동 수입 뭐 해서 뭐 인쇄 수입 된대. 근데 그 회사가 정말로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고 장래성이 있고 그 회사의 기업 이념은 어떤지, 기업 정책은 어떤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이요, 시장성이나 다양성이나 경쟁력,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제품만 파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하나 갖고 끝나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워낙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있냐 보자는 거죠. 또 마케팅, 결국에 우리가 소유하고 공유하고 구독했을 때 수입이라는 거, 부라는 걸 갖게 되는데 이 마케팅이 정말로 수익성이 있는지 합법성인지 공정성인지 정말로 제대로 알아보고,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제대로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회사를 이제 제가 설명할까 하는데, 회사 첫 번째 영상 한번 공유할게요.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너무나 좋죠. 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영상들 요즘에 뭐 핫한 거 좋아하시죠? 네, 정말 요즘 시대에 맞게 영상이 정말 저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렇게 흐뭇해지는 거. 내가 진짜 여기 제품 하나를 쓰고 있더라도 아까 보면 세계 판매율이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 막 명품 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필품계의 명품으로 내가 쓰는 것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 회사의 창업 이념을 매번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성공의 기회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을 꿈꾸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OM이라는 오픈 마케팅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지는 기회이니 그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들은 내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그냥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헬핑 피플 할 수 있는 삶이 더 나은 삶이지 않을까 너무나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의 소재에 아미 본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편 번호가 3개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또 아미 창업자 및 경영자를 보면은 왼쪽이 이제 1세대 창업자, 오른쪽 2세대, 지금은 이제 3세대까지 이어서 벌써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미 사업의 특징은요, 자유, 평등, 안전, 기회예요.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사업에 무점포, 무경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뭐든지 평등하게, 가장 윗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준다는 것. 그 다음에 환경과 사람에게 안전을 주고 또 그 기회를 줘서 우리가 더 나은 성장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아메 58개 100여 개 지역에 있고요. 저도 지금 뭐 일본만 가봤던 것 같아요. 일본의 2개 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 같은 경우는 이 회장분 같은 경우는 미국 상고회에서 회장이 역임했고 이렇게 저희 나라에 왔을 때도 이렇게 대통령들을 만났고요. 실질적으로 스티브 벤 앤달 글로벌 회장께서는 미국 상고회에서 의장을 취임했고 아버지에서 2번째 한 게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보통 미국 상고회에서는요, 이제 우리나라의 정경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가 미국에서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죠. 또 아메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회사가 정말로 앞으로를 봤을 때도 안전한지 우리가 신용도를 봐야 되잖아요. 고의 원으로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에서 이제 IF 생존 전략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회사의 신용도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요, 이렇게 내가 받는 부들을요, 결국에 누군가와 나눠주는 삶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건주에 이분들의 이름이 지어져 있는 센터, 뮤지엄 센터들이 많고, EBS에도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 정말 미국의 부에서 진짜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로 이 회장 2분을 만나고 온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를 봤을 때 오랜 역사와 각 나라들에 있고 철저한 회사가 없고 너무나 우리가 회사를 보면 믿고 쓸 수 있잖아요. 믿고 회사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지금 웬만하면 건강식품 다 드시고 화장품, 뭐 치약칫솔 모든 우리가 원하는 다른 마켓에서 하는 전 제품들이 아메이 마켓에 있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친환경 시대 유기농, 이제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한 지구를 구하는 친환경 시대가 됐습니다. 뉴트리얼 같은 경우는 농장들을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여러 농법으로 한 뉴트리얼트 건강식품이 있고요. 철학을 지키고 과학을 현대인들의 몸에 맞춰서 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바르는 화장품 너무나 좋죠. 하지만 저도 광고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옛날에 케이블에서 그냥 아티스트 영화배우 나오길래 외국 화장품이구나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아메에 와서 보니까 여기 화장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었고, 자,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고요. 부산국제영화제 메인 스폰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꼭 필수품, 가전제품들, 공기청정기, 전세계 판매 1위, 이스프링도 전세계 판매 1위로 좋은 물이 얼마나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하는지 우리 건강 강의 들으면서 많이 배우시죠. 또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을 그대로 지켜줄 수 있는 아메이 퀸, 부엌에서 쓰는 냄비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실 가서 쓰는 제품들, 치약, 칫솔, 로션, 샴푸. 그 다음에 아이들 쓰는 이런 퍼스널 케어까지 있고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빨래하는 세제들, 그릇 닦는
주방 세제들, 이렇게 또 화장실 욕실하는 세제들 역시 다 있고요. 또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아메이는요, 원포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중소기업들을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일본 그 초이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일본 원포는 일본 나라 제품들 그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나라에 맞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뭐 커피 음료 아니면 이렇게 복분자, 뭐 매실 같은 거, 그다음 참기름, 된장, 뭐 그다음 식용유 같은 거, 포도씨유, 라면, 여러 가지 여성용품, 휴지까지 진짜 우리가 와, 아메 이 정도까지 있었어? 근데 더 생겨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요, 우리만 써도 이득이지만 결국에 이거를 소유한 것들을 누군가 공유하고 함께 구독 경쟁하는 게 더 부를 이루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이 마케팅을 될 수 있는지. 자, 이렇게 우리에게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것은 이제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생산자, 소비자 연결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생산자를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안에서요, 광고와 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해야 되고요, 연결해야 되고요, 전달해야 됩니다. 누군가 당연히 아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메이라는 제품을요,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메이 회사는 이렇고 제품은 이렇고 또 너가 제품을 쓰면 마케팅으로 돈을 이 정도 벌 수 있어, 이 정도 아낄 수 있어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소비자가 결국에 제품을 좋아하는 애용자가 되고요. 애용자가 더 나은 수입을 벌고 싶으면은 또 이렇게 사업자로 어느 군데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습니다. 결국에 아메이는 이렇게 소비자에게요, 갈 수 있는 이런 광고 유통을요, 쏙 빼서요, 여기서 35%의 캐시백을 최고의 제조업 보증하는 데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ABO들에게 광고와 유통권을 줍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한다면은 사업자에서 영향을 넓힐 수도 있고요. 그냥 제품을 소비자로만 해도요,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자, 아메이는 직접 제조하고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자, 우리가 쓰는 생필품들 한번 볼게요. 아침에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물 마시고 치약 쓰고 칫솔 쓰고 세수하고 화장하시고 여성용품 쓰시고 휴지 쓰시고 요리하시고 이런 모든 제품들을 우리는 일반 마트에 쓰면서 일반 마트에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거를 샀을 때는 소비하게 되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 제품들이 만약에 아메이 마트에 있다면은 어떻게 이득이 있는지 우리가 마트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 마트에서 쓰시면요, 소비가 결국에 나의 매출로 이루어지고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의 유통 구조를 보면 돼요. 예전부터 우리는 공장에서 무조건 이어져서 나에게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대문에 가서 아기옷 도매를 뗐을 때도요, 그냥 못 떼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유통권들이 있어야지 가운데들이 다 돈을 수입을 벌 수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시내가 지나가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가운데 마켓을 쫙 줄여서 제조하는 200원은 똑같지만 소비자에게 야 조금만 싸게 줄게 하지만 결국 이 가운데 광고 유통비는 대형마트나 홈쇼핑이나 인터넷 상거래들 갚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비누 하나를 만약에 800원을 샀을 때 그냥 소유하고 공유만 했지 구독 경제로 인해서 오는 수입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메이마트로 바꿀 경우는 아메이마트는 제조회사입니다. 광고 유통회사가 아니고 좋은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광고 유통하지 않았을 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솔직히 명품 가방, 샤넬 선전하나요? 웬만한 선전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거는 그 제품이 명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메의 제품은요, 소비자에게 광고 유통 마진 35% 소비자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요, 소비자에게 광고해주고 연결해주고 소통하시면은 이 부분의 광고 유통비를 그냥 소비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굉장히 이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ABO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해야지 무언가 내가 마켓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아메이 혜택은요, 친환경 제품이고요. 두 번째로 무료 택배, 6만 원 이상 무료 택배를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광고 유통비 35% 캐시백을 받음으로써 누군가에는 이게 쌓여져서 사업의 기회도 됩니다. 네 번째로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서요. 아메이가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90일 내에 2분의 1만 남아있어도 아무런 이유 묻지도 않고 그대로 환불해 줍니다. 그래서 샘플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요,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 시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무점포, 그 다음에 자본 필요 없어요. 우리 어플 만드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드는데 돈 안 내고 그냥 다운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경험,
우리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경험 필요 없고요. 자, 무제한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생필품을 쓰기 때문에 무제한이고요. 네 번째로 이렇게 소유하고 공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인쇄 수입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고요. 다섯 번째로 시간과 공간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인터넷 상거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결국에는 나의 똑똑한 소비가요. 이제는 환경도 생각하고요. 공유하는 경제로 더 200%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잘 때까지 아마 내가 다시 오늘 집에 가서 보면요. 이 물건들이 아마 다시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이걸로 수입이 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그 수입을 받는 부분들을 한번 봐볼게요. 저도요, 이렇게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언니, 이렇게 세제 한번 써봐요. 이 세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세제를 썼고요. 저도 그것들을 좋아서 주변에 서연이는 뭐 먹고 이렇게 건강해? 뭐 먹고 좋아해서 A와 B라는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대략 이번 달에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해보자라는 거죠. 똑같이 이번에 20만 원 꼭 써야 되는 거는 없지만 똑같이 돈을 썼을 때 우리가 솔직히 쟤 나랑 똑같이 썼는데 왜 더 받지? 궁금하잖아요. 원래 남의 거에 우리가 더 궁금하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썼을 때 어떻게 받는지 볼게요. 아미는요. 광고와 유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S로 인한 매출이 결국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80만이 전체 매출이 일어났고요. 80만은 60과 120만 사이이기 때문에 6%, 48,000원이라는 광고 유통비를 이 S라는 그룹에 나눠줘야 돼요. 근데 S가 혼자 쓴 게 아니라 같이 썼잖아요. 그럼 그 밑에 나의 그룹을 보니까 나 역시도 혼자 쓴 게 아니라 저랑 A, B가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60만 전체 매출의 6%, 36,000원의 광고 유통비를 암이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위에 48,000원 S는요. 뒤에 게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된 거 빼 36,000원을 빼서 12,000원의 광고 유통비를 받는 거고요. 저 역시도 A와 B와 포함해서 60만이었기 때문에 A, B 광고 유통비 내가 쓴 거에 대한 광고 유통비를 나눠주고 나서 하면은 저는 24,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면 왠지 수입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저를 알려준 스폰서님보다 제가 더 광고 유통비가 많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도요. 똑같아요. 없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것만큼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한 만큼 그냥 원하는 광고 유통비를 받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후자순부터 먼저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광고와 유통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을수록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력순대로 하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저 혼자 한 명이가 알렸을 때 저는 2명이라는 친구에게 공유했기 때문에 그 노력순대를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수입을 맨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들었을 때 내가 받아보지 않은 수입의 단계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계속 들어보니까 와 그러면 이거 그냥 내가 생필품이니까 좋은 거 함께 누구랑 공유하면 되는 거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유하게 되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더 수입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에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나라는 사람이 결국에 이렇게 아까 A, B 얘기했는데 그 후에 C와 D라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고요. 또 저도 제가 얘기한 A들이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편하게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A라는 그룹이 400만, 300만, 200만, 100만이 이렇게 그룹이 있고 총 그럼 1000만이라는 매출이 일어나요. 아미에서는. 하지만 아미에서는 그 매출에 대한 광고 유통비를 꼭 줘야 되기 때문에 1000만은 21%, 210만 원이라는 광고 유통비를 이 그룹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빼고 나머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그룹이요. 혼자가 쓴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한 그룹이 400만, 그럼 15%에서 60만의 광고 유통비를 여기에 나눠주고요. 300만은 12%이기 때문에 36만 원 광고 유통비를 똑같이 다 10명이든 20명이든 다 아미에서 알아서 나눠줍니다. 또 그리고 C는 200만 그룹이 9만 원, 9%에서 18만 원, 100만인 그룹은 6%에서 6만 원의 광고 유통비를요.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210만 원 광고 유통비에서 얘네들을 그대로 뺀 나머지 광고 유통비가 90만 원인데요. 제가 아까 여기 나 그림 밑에 0이 있죠. 자, 여기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제가 저번 달에 너무 생필품 많이 써서 이번 달에 안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 안 쓰면 안 받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아까 수입에 확장해서 첫 번째 보시면은
후자순부터 나눠주고 노력순대로 제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사지 않았는데 이 90만 원이라는 돈을 광고 유통을 받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놀라운 걸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동안 제가 A, B, C, D라는 사람에게 노력을 했고 그 노력들이 함께 더 크게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아메이는 광고 유통을 하지 않는 그 노력들을 저한테 준다라는 거죠. 자, 내가 아무것도 안 썼는데 90만 원 돈은요. 저희가 카페를 문을 닫았는데 그 달에 솔직히 돈은 계속 나가요. 고정비용, 월세 나가고요. 재료값 나가고요. 나갑니다. 인건비 나가고요. 하지만 카페를 문을 닫았는데 90만 원 돈이 그냥 내 통장에 딱 들어오는 개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수입의 원리 자체가 이해 안 되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들어보고 활용하다 보면요. 결국에 내가 이해 안 되는 수입들이요. 인세 수입을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왜냐면은 부자들은 괜히 부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 90만 원 돈이 되게 작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플랜을 보고요. 이 90만 원이 원래 실제로 지금 한국 물가 상승률을 곱하면 한 150만 원 이상을 벌어요. 근데 이 처음에 요걸 듣고 나서 딱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내 아이에게 매달 200만 원씩 돈이 들어가는 연금 같은 수입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생각했던 계기가 저희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는 저에게 그렇게 해줬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거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90만 원 수입이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좋죠. 네, 제가 무용을 계속 만약에 하더라도요. 매달 평균 증가 상속이 안 돼요. 왜냐면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아메이는요 근거라는 게 있어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매달 할 수 있어요. 나는 떨어지지만요 누구는 휴지가 필요하고 누구는 또 아이를 낳아서 기저귀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분유가 또 필요합니다. 또 평생 나오는 이유는요. 이렇게 생필품이고 친환경이고 유기농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어요. 더 빨리.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증가를 하고요. 또 증가가 된 이유는 매달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 하지만 지금은 2개, 3개가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폭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조그만 슈퍼 안 가고 큰 마트 가는 거는 아이 쇼핑도 있지만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상속이 되는 이유는 시스템 때문에 상속이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지금 사업 설명을 하고 또 건강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제게 이거를 무료로 가르쳐 주신 분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듣고 그냥 복습하고 예습하고 따라하고 실행하고 공유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저에게도요 그냥 술술술 나오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요 사장님처럼 못해요. 당연하죠. 저도 저희 스폰서님 보면서 스폰서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그런 꿈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수입도 있지만요. 한국 아메에서는 인정과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무용 대회를 나가면요. 좋은 작품을 보여주지만 거기서 상패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가 굉장히 커요. 또 그게 나에게 이력이 됐고 나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또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아메에도요. 이렇게 1000만이 이 그룹이 1년에 한 번 됐을 때 실버 프로 주셔라고 해서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1년에 3회 정도 하면요. 1000만 3번 정도 하면 이제 GP라고 해서 골드 프로 주셔. 그 다음에 1년에 6번 했을 경우에 이제 플래티늄이라 해서 아메에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이 됩니다. 수입은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받고요. 또 이때는 정식 사업가가 되면서 호텔 초청을 1박 2일 해서 정식 사업가로 만찬을 해주고요. 또 리더십 세미나 여행의 자격의 기회가 부여지고 또 이때 200에서 300인 캐싱 말고 또 플러스로 핀 보너스 240만 원이 그달은 더 들어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540인 거 아니에요. 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연말 보너스가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PT 리더님들. 자, 그 다음에 1년에 12번 한 건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 해서 핀 보너스 400만 원 또 받고요. 연봉이 거의 6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메이는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결국에 함께 부를 나누고 공유를 하고 나눴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더 높은 핀이 이제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 사업가 플래티늄 두 그룹을 만들었을 때 연봉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되고, 에메랄드는 이런 플래티늄을 세 그룹 만들었을 때 연봉 8천에서 1억, 또 1억 이상 받으시는 리더님들도 있으시다고 이렇게 봤고요. 또 그 이에 저희 지금 스폰서님처럼 플래티늄 6그룹 이상을 했을 경우엔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주어지면서, 자, 이때부터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요. 내 돈 안 주고. 너무나 좋죠. 다리 뻗고 여행할 수 있는 거. 지금은 못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봉 거의 1억 3천이시면 1억 5천 이상 요즘에 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면은 플래티늄이라는 핀도 굉장히 보너스가 많잖아요. 한 여성이 또 한 남성이 또 부업으로 무언가 이렇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건데, 이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크면 클수록 내가 혼자가 아니라 더 크게 부와 모든 삶들을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미에서는요, 보통 이 수입이 한국 대표를 어느 정도 보면은 보통 요즘에 소비자분들도 또 이제 막 사업을 알아보는 분들도 이 브론즈 핀이라는 거에 많이 도전을 하십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부수입, 내가 아이들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추가 수입, 알바비 정도 생각하면 좋은데,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보통 기대 수입인 거예요. 그 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면은 보통 직장이 상위 14%래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얘네가 매달 증가 상속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직장인 상위 4%, 그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직장인 상위 0.5%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이렇게 부를 올라가려고 하면요, 보통 그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한 10년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아메이는 그냥 내가 단지 생필품을 하나 바꾸고 누구와 소유하고 공유하고 구독했을 뿐인데, 이 수입들이 결국 내가 노력한 것만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아메에서는 정말 여행 및 세미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여행을 못 가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SP와 GP라는 핀을 꿈을 꾸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을 결단하면서 그냥 SP 되고 싶다 이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나 정말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꿈만 하나 이루고 정말 이 시스템 안에서 SP와 이렇게 GP 됐을 때 많은 또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축하를 해주면서 큰 랠리 무대장에서 이렇게 함께 축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고요. 또 플래티늄 세미나, 아까 제가 그 호텔로 초청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워커힐로 가서 저희 아이는 그때 스폰서님께서 봐주시고 부부가 이렇게 첫 자유를, 정말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아이를 떨어놓은 게. 그래서 이걸 함께 누리고, 또 저희의 이 플래티늄이 되고 나서 꿈 중에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도쿄 디즈니랜드 가는 게 꿈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저희가 카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을 때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어디론가 여행을 간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3, 4살 될 때까지. 그래서 아메이 플래티늄이라는 핀 보너스를 받았을 때 이걸로 다는 못 가지만 그래도 그만큼이 어디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너스를요, 도쿄 디즈니랜드 가서 정말 너무나 재밌게 보내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디즈니랜드를 또 가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됐을 때도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함께 하면서, 자, 이때 두 번째 꿈은 여행이 또 있었습니다. 하와이였어요. 저희가 그 신혼여행을 하와이에서 갔다 왔는데 우리 나중에 하와이 또 가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핀 보너스를 받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하와이 가보자. 그래서 그때 핀 보너스를 통해서 한 9박 10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의 호텔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대로 정말로 누리면서, 정말 진짜 우리 돈이었으면 갔다 오고 나서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아메이 보너스 하나로 우리는 가고 싶다는 여행도 가고 점점 여행을 가고 싶다는 꿈이라는 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요. 특히 저희 남편은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아이랑은 그냥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해서 그것들을 계획하는 또 남성 리더님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요. 저희 집이 이제 인천, 그때 이제 저희 스폰서님 잠깐 별내 사실 때였는데 옛날 사진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혼자 무용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내 것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그
받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남편도 솔직히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인천 저희 동네까지 오셔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늘 그 사랑들을 베풀어 주신 걸 보면서 점점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스폰서님 집에 초대하면서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는 거. 저는 솔직히 챙겨주는 거 잘 못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스폰서님과 함께 아이가 1살 차이다 보니까 이때 오사카 여행을 또 꿈을 꿨습니다. 우리 가자! 이러고 여행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도 이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자! 이러면 우리가 가는 약간 여행의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엔드 사장님이 스케줄 다 짜면 저희 그냥 몸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면서 또 꿈을 꾸고 또 이때 교토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때 사진 보면서요. 이 전철에 이때 끝 정거장이어서 둘만 앉아있어서 사진 찍는데 저도 아메이를 통해서 제 옆에 누군가가 앉아있게 되는 자리가 됐잖아요. 저 아이 옆에도 누군가가 앉아주는 삶이 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이렇게 커져서 작년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갑자기 급 제주도 갔습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제는 솔직히 저는 딸이 한 명이어서 그냥 여기 스포너님 유나를 그냥 언니예요. 언니. 그리고 유나도 똑같이 그냥 서연이 동생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고요. 또 저희가 또 그 이상의 루비라는 핀이 됐을 때 이병환 인재생님 또 더블 다이먼스 이렇게 같이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이렇게 삿포로 가면서 정말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정말 이때 눈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때 함께한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에게는 정말 마음에 늘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첫 여행에 같이 가신 분들이 앞으로 계속 가고 싶은 분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리더님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와, 이렇게 이병환 인재생 그룹 이렇게 많은 리더를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함께 무언가 나누는 많은 사람을 꿈을 꾸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최인혜사님 PT 리더님들이랑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스냅 사진도 찍었어요. 같이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메이를 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은 누군가 뭘 하고 하는 꿈들을 꿨을까? 솔직히 저는 친구랑도 여행을 안 간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가고 계획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희에게 더 큰 것들을 꾸게 해주기 위해서 늘 탑리더 스폰서님께서는 더 멋진 큰 그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저 이때 저 혼자만 갔거든요. 엔데사님 안 가고. 근데 저 출산하고 나서 저 혼자 여행을 이렇게 온 게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혼자 나온 부분들이. 그래서 첫 여행이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즐기면서 하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무언가 그냥 아메이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 되는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은 또 그 도움을 주시는 스폰서님께서 집에 와서 이렇게 홈미팅과 큐미팅도 해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요번 달에 끝나면 이제 사파이어라는 핀이 됩니다. 아, 정말로 이 아메이 안에서 이 핀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 때문에 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아메이라는 거를 그냥 몰랐어요. 하지만 이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냥 이분들과 있어도 좋겠다. 이분들을 나중에 내가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이제 곧 저희는 사파이어 핀이 다음 달이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코로나 하면은 어렵죠. 안 어려운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줌이라는 걸 먼저 온라인 미팅을 열어주시고 어떤 거든지 늘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하는 계획들을 늘 따라주셨고 거기에 네 해보겠습니다라고 함께 또 언제나 옆에 계시는 PT 리더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뭐 화장품 또 건강강의 건강강의 또 우리의 수입이라면 수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북미팅 이렇게 어린이들의 엄마들의 영재 건강 그 다음에 아이들 반찬 저한테 특별히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찬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엄마들이 이제 공부하는 북미팅 하고 있고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특별 건강 미팅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북미팅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너무나 편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 시기 때 되게 많이 감사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또한 스폰서님께서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이걸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라 어른이면 어른, 아이라면 아이, 제가 이렇게 몸 케어하고 이렇게 운동했던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지금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거의 3년가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구 자격증을 지금 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요, 내가 계속 이 속에서 무언가 배우고 발견하고 동기부여를 얻고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자기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긍정 마인드가 생겨서 도전하고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또 이런 스폰서님들 덕분에 큰 강의장에서 랠리 또 세미나도 맞는 기회들도 이곳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자, 저는 지금 그냥 제가 걸어오고 있는 아메의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것들을 아메를 통해서 스타트를 하고 계시고 어떤 길을 가고 계실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는 삶이라는 게 주어져요. 어떠한 삶을 혹시 살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요거를 그림을 넣었는데요. 하나의 나무도요, 혼자 자라지는 못합니다. 좋은 물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나무는요, 그냥 나무의 가지로 있는 역할이 아니라 그 나무는요, 열매를 맺고 꽃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퍼즐이 있어요. 우리 퍼즐 해봤죠? 하나 갖고는 퍼즐이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퍼즐이 10개든 100개든요, 모아져야지 그 완성품이 되는데요. 저는 이곳에서요, 그 퍼즐을 이 시스템 안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이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걸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전하면서 그 부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부분들을 더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북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저에게는 같이 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같이 했을 때 얼마나 그게 시너지가 나고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하는 삶이요, 저에게는 정말 가치로운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 이거를 나 혼자만 받는 경제의 부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고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리더로 또 더 성장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드림아크 팀에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더 성장한 리더의 모습으로 또 다음번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